자, 2차 전지 그리고 시장이 8월에는 달라질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오를 때 뭐하고 이제서야,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이. 미국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 우리나라는 계속 내려가고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죠. 왜? 여기는 국장이니까. 근데 갑자기 미장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나스닥 종합지수와 코스닥 등락률이 비슷해져요. 커플링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상관계수가 이상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한 두어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 시장 상승할 때 디커플링 이어지던 국내 증시가 미국 하락에 커플링 이어진 답답한 상황을 반복 중이라는 겁니다. 7월 중순부터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 일부 업종 제외하고 대다수 종목들이 된설이 맞았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코스닥의 하락이 컸고요. 대형주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애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었어요. 8월 FOMC 종료 후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된다면 금리 인하 수혜 기대에 지수 상승을 예상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 경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특징을 이해한 뒤에 8월, 9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이 7월과는 다른 양상이 될 만한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실적 장세 마감 후에 수급 변동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 대한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덜한 상황이라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 LS1렉 이런 애들을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불구하고 주가가 내린 것도 확인이 돼요. 물론 HD 현대중공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었죠. HD 현대일렉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었죠. 이런 금융주 어닝, 주주 환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빵 뛰긴 하지만 이건 좀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실적 기대치가 낮았던 업종 가운데 예상보다 실적이 선방한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확인이 됐습니다. 즉 뭐예요? 많이 오른 종목의 향후 기대감을 다시 반영하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의 가격적인 매력, 향후 개선 가능성에 순환매가 나오는 것이 목격이 되고 있고 지금 중소형주로의 순환매도 목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실적, 향후 전망에 따라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7월보다 8월이 나아 보이는 업종이 있고요. 확인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인 필요한 업종인지 아니면 나아질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반도체, 변압기 이런 AI 생태계 관련 종목들인데 이걸 당장 팔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라 팔아라가 아니고요. AI 관련 생태계 업종들은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추세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AI 코멘트에 따라서 픽픽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지 말지는 이번 주에 MS, 애플, 아마존, AMD 이런 실적이나 컨콜에서 AI 생태계 미래에 대한 언급이 방향성을 만들 것이고요. 향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어때요? 여전히 잘 팔리죠? 이익이 좋죠? 근데 향후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피크아웃이냐 아니면 최대 실적이냐 이거 가지고 팽팽하게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쪽이 힘이 더 세지는지에 따라 등락이 거듭될 수가 있고요.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 북미 투자, 공장 전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환율에 대해서는 이쪽이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곳이다. 이런 부분을 좀 환기를 하시면 되고요. 제약바이오는 종목별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갈등 수혜주 그리고 라이센싱 아웃, 임상 결과 기대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빠르게 개별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지금도 높아 보이죠. 예.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성격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성격으로 엔터, 2차전지, 건설, 유통은 좀 짧게요. 예, 그게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 사실 항공여행도 이쪽에 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항공여행은 Q10 사태로 2분기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2분기, 3분기까지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해리스 지지율 상승 소식이 미국보다 뒤늦은 반등을 우리 시장에 줄 만한 종목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2차전지하고 친환경 이런 애들이 해리스 지지율 상승이 미국보다 뒤늦은 상승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해리스의 지지율 변화, 시장이 좀 8월엔 바뀌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12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일주일 전보다 8% 오른 43%로 집계됐습니다. 비호감도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전 28%에 불과했던 무당층 유권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한테 엄청난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게 보여지고 있어요. 비호감도도 7%나 지금 떨어졌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후 실시된 한 주 전 40%에 비해서 36%로 호감도가 4%포인트가 빠졌다. 호감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더 높아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가 누구예요? 제이디 벤스. 이 사람의 호감도는 그냥 비슷해요. 23%. 다만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39%대까지 올랐다. 이 과거 막말이랑 그 다음에 그 해리스가 아이가 없다 이런 거를 굉장히 공격을 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지금 이가 그런 거예요. 내 적은 과거의 나다라는 거를 아마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벤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막말을 했던 것들이 이제 거울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 가운데 지금도 저도 해리스가 이기는 걸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박빙이에요. 지금 박빙이거나 트럼프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리스가 앞서기 시작했다. 해리스가 무조건 이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2주 전 바이든 사퇴 이전에 트럼프 피격 때까지 오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이야.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상황하고는 지금 또 완전히 180도 변해버려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다는 거죠. 또 뭐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공개 지지를 해리스한테 하면서 전열은 가다듬어졌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가 지속돼요. 이 핑계로 주식시장의 눌림이 지속되는 현상은 더 이상 벌어지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 혹은 해리스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저 잘 나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주겠죠. 지금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풍력 같은 애들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태양광도 조금씩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조금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승기를 잡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동원해서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꺼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섹터는 해리스가 더욱 선호하는 것이 부각이 되겠죠. 지지율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된다면 해리스가 더욱더 승기를 잡아간다면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민주당도 도와주겠죠. 제닛 옐런 누나도 도와주겠죠. 왜? 트럼프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화해놓고 주식시장 올리고 채권시장을 지금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2차 전지 어때요? 이런 이슈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해당 이슈로 하방 압력을 가하던 불안 요소가 제법 제거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황 우려 등에 대한 해결이 2차 전지는 돼야 되겠죠. 지난주에 LG엔솔, LG화학, 포스코그룹 컨콜로 벼랑 끝에서 살아나온 상황 정도입니다. LG엔솔은 오랜만에 컨콜을 잘했어요. 자신감을 보여줬고 포스코홀딩스는 예상보다 높은 영업 이익을 보여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LG엔솔 많이 올라갔고요.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매각, 소각 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소각이랑 매입까지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꾸준히 잘 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컨콜 이후에 개별 이슈가 적용이 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 삼성 SDI는 얘는 결국에 오르긴 했지만 많이 안 올랐고 얘는 내렸잖아요. 오늘 실적 나옵니다. 오늘 실적 나오는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 발표될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 컨콜이 관건이겠죠. 실적 어때요? 안 좋아요.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눈높이를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지, 눈높이를 시장에서 좀 높게 잡았다. 그러면 그 높게 잡은 시장의 눈높이를 안 좋지만 높게 잡았으면 그것까지도 좀 충족을 해주거나 최소한 전분기 대비해서는 개선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분기 대비 얼마나 개선되는지. LG엔솔이나 포올은 꾸준한 전분기 대비 개선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컨콜에서 하반기 업황 개선 시기에 대한 자신감 등이 얼마나 드러나는지가 관건이 될 거고요. LG엔솔과 포스코그룹 정도만 좀 나와주면 업황 개선에 대한 힌트를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어정쩡한 컨콜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찬물을 또 끼얹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2, 3회에 걸쳐서 확인한 바닥 국면을 다시 터치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버티다가 올라가 준다면 기술적으로도 횡보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수급들도 지금 털려나가는 수급들도 있고 그래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되는 거, 금리 인하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엔터, 친환경 요쪽 이제 성장주 수급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고요. 지금 EV3가 돌풍 예감이잖아요. EV3 출격이 이런 저가 시장의 그 전기차의 대중화에
좀 이제 큰 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 파급력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금투세 관련 확정이 좀 지어져야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 주에 당장 일어날 일은 당연히 아닌 건데요. 금투세 폐지 유예 수준을 일단 뭐 사실은 폐지해야 돼요. 이거는 폐지해야 되는 건데 유예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지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요. 민주당 일부에서 지금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필요할 거고요. 대원칙은 무조건 폐지해야 되겠죠. 근데 유예로 무조건 가겠다면 가장 빠른 3년 유예, 시장 혼란 덜어내고 대선 공약으로 넘어가고 이런 측면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금투세 떠들면 구독자가 빠집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알면서도 그냥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